일단 급성으로 오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냐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죠. 어깨가 너무 아파요. 팔을 들 수가 없어요. 막 뜨거워요. 팔을 아예 못 움직여요. 잘 때 울고 자요. 실제로 이제 급성인 환자분들은 이 급성 염증에 석회가 녹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녹아있는 석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빼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석회를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약물을 조금 주입을 하면서 살살 녹여서 뽑아주면은 석회가 실제로 주사기에 뽑아져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환자분들도 석회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도요. 이런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걸 좀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어깨에 석회가 생기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어깨에 들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뜨끈뜨끈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울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격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는다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충격파로도 효과 없는 석회성 건염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지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가? 오늘 설명을 잘 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석회성 건염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볼 겁니다. 급성으로 엄청나게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고 만성 건염이 있습니다. 일단 급성으로 오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오냐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죠. 어깨가 너무 아파요. 팔을 들 수가 없어요. 막 뜨거워요. 팔을 아예 못 움직여요. 잘 때 울고 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찾아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인대 전반에 굉장히 심한 석회가 콱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일부 병원에서는 충격파를 하면서 지켜보자, 아니면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면서 좀 지켜보자, 이게 흡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격파가 나쁜 치료라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방법이 전혀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건 이 석회성 건염이 우리가 석회가 쫙 껴있는 게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급성인 환자분들은 이 급성 염증에 석회가 녹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녹아있는 석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빼주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석회를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약물을 조금 주입을 하면서 살살 녹여서 뽑아주면은 석회가 실제로 주사기에 뽑아져 나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환자분 눈에도 보일 만큼 석회가 뽑아져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 하자마자 굉장히 편해집니다. 어젯밤에 울고 잤지만 오늘 석회를 확 뽑아내고 나면은 오늘 밤에는 울지 않고 잘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만성 환자분 얘기를 해야겠죠. 만성 석회성 건염이 굉장히 흔해요. 더 문제는 이 만성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충격파를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주사를 자꾸 맞다가 오신 분도 있고, 한의원을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충격파가 만성 석회성 건염의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충격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만성 석회성 건염들이 있더라. 만성 석회성 건염도 이제 두 가지를 나누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석회가 이렇게 가루가 뿌려지듯이 인대에 이제 묻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고요. 이거 초음파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심하지 않은 석회 환자분들이 있고, 두 번째, 정말 오래돼서 정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치료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늘이 정말 안 들어가서 힘으로 뚫어야 될 정도로 강력한 석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심하지 않은 만성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은 충격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충격을 줘서 깨게 되면 이 석회 그 주변 부위에 미세 염증도 생기고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실제로 석회도 좀 깨지겠죠. 그러면서 이 염증 부분에서 석회를 흡수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염증이 살짝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 석회를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충격파만 꾸준히 해줘도 좋아지는 환자분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 딱딱하게 굳어진 만성 석회 건염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깨부시거나 수술을 해야 돼요. 깨부시는 방법이 뭐냐? 바늘로 실제로 깨야 됩니다. 아주 딱딱하게 시멘트처럼 굳은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은 충격파 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최근에 제가 치료하고 계신 환자분도 주변에 있는 병원을 모두 다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7차례 정도 치료했어요. 억지로 뚫어가지고 깨부셔가지고 약물을 주입하면서 석회를 뽑아내는 건데, 이렇게 딱딱한 석회를 가진 분들도 약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살살 빼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환자분들도 석회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도요. 환자분이 3-4번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밤에 잠은 잘 잔다고 하셨어요. 자다 깨는 건 없어졌다. 근데 어깨를 잘 못 들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어깨를 끝까지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활동할 때는 별로 아프지 않다. 아직도 석회가 꽤 남아있거든요. 꽤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석회를 제거하고 억지로 깨주고 일부는 흡수도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석회성 건염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충격파가 만능이 아니에요. 석회를 좀 깨가지고 뽑아내는 과정이 다른 환자분들 주사 한두 군데 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환자분이 좀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만 치료되면 환자가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또 좋아하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바늘이나 주사로 깨가지고 석회를 뽑아내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는 걸 좀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석회성 건염이 보통은 인대 손상이 동반됩니다. 인대가 손상이 되니까 보통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죠. 석회를 끼고 이 인대에다가 프롤로 같은 인대를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사를 첨가해서 주면은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충격파도 좋은 치료고, 이걸로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급성으로 너무 아픈 환자분들은 석회를 직접 빼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